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22. 지대이론 두 번째와 도시공간 구조 이론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얼마만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1번. 차익지대는 차이조 리카르도가 주장한 이론이었습니다.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위치를 중요시 여긴 건 누구였죠? 티넨이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진다. 토지 비옥도의 차이와 무관하다. 비옥도와 관련이 깊었죠. 그러니까 이미 틀렸네요. 차익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 잉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1번 X, 2번 준지대 떴나요? 준지대. 준마이라는 사케를 마시면 단기에는 취하지만 장기에는 깬다. 그래서 우리가 준자가 나오면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과 뭔가 흡사한 특성을 띠고 있어서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준부동산이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공시수산이 등기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과 똑같이 보는 것, 걔가 준부동산이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큰 상시점유가 어려운 공시수단으로서 등기 등록의 수단을 썼던 동산 등이었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어업권 등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준주택 기억나세요, 여러분? 준주택은 원래 주택이 아니었죠. 근데 주택과 똑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준주택이었죠. 할아버지가 사시는 노인복지주택에 놀다 오기 기억나시면 되죠. 놀은 뭐였어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였죠. 그런데요. 그럼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 지대는 아닌데 그것과 비슷하게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한 이윤을 단기적으로 발생시켜 주니까 지대에 준하는 것으로 왔던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계장비 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장비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니까 노후화가 진행돼서 장기적으로는 사라진다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선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X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준지대는 마샬이 주장했었죠. 기계장비 등 초과임 발생시켜서 얘를 준지대라고 했었다. 장기에는 소멸. 영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X인 거죠. 3번. 절대지대는 절대가 딱 뜨면 누구? 마르크스. 마르크스 뭘 싫어한다? 사유재산제도. 사유화가 떠야 되는 거죠.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맞네요. 토지의 소유 사유화로부터 절대적으로 발생하더라. 이게 절대지대설. 3번이 맞는 거죠. 4번.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현재의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금액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전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이때 주어지는 최소한의 금액은 다른 용도로 바뀌어져서 사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 이상은 최소한도로 줘야 된다. 그게 전용 수입이었죠. 전용 수입. 경제지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 그래서 지금 4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입찰지대 딱 뜨면 뭐였죠? 입찰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지대. 뭐가 빵이 되는 지대? 초과윤이 빵이 되는 지대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 이런 표현은 없죠. 그래서 1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대 내용에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거든요. 생산의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이었죠. 여기에 경영까지 포함시키면 그게 생산의 4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토지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자신이 소유한 토지, 자본, 노동이 아니라면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생산 요소를 제공해 줌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소득을 얘를 요소소득이라고 해요. 생산 요소 공급자가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줌에 따라 올리는 소득을 요소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빌려줌에 따라 뭘 받죠? 대가로
지대를 받죠. 자본을 투입해 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죠. 노동을 투입해 준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뭘 받죠, 여러분? 임금을 받죠. 이게 바로 뭐다? 지금 요소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공급한 사람 입장에서 올리는 소득이 결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고 이게 생산비잖아요. 이게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 됐나요? 꼭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소소득의 개념을 따져보면 요소소득을 구분해 본대요. 생산 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올리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요소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다른 생산 요소로 바뀌어져서 사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적어도 그 수입 이상은 최소한도로 줘야 바뀌지 않고 그대로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전환돼서 사용됨에 따라 뭐됨에 따라 전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을 무슨 수입이라 하겠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산 요소 투입의 결과로 투입에 따라 최소한도로 주어져야 될 금액인 거예요. 대가죠. 이게 전용 수입. 플러스 이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다른 생산 요소보다 상대적인 희소성을 띈다면 상대적인 희소성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가 투입된 것보다 초과한 이윤을 발생시키겠죠. 그럼 그 초과 이윤 발생되는 만큼 대가를 더 얹어줘야 된다. 이 생산 요소를 사용했을 때는 걔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경제지대 또는 얘를 파레토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을 암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것 상대적 희소성이 그럼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경제적 지대가 커지는지 전용 수입이 커지는지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대체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적 희소성은 줄겠죠. 대체할 것이 적어질수록 상대적 희소성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체할 것이 많은지 적은지를 공급에 이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공급의 탄력성을 보면 되잖아요. 되시나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이 만약에 작다면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면 대체할 것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대체할 것이 적은 거죠. 대체할 것이 적으면 상대적 희소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초과이윤을 많이 발생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 전체 요소소득 중에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소소득이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면 전용 수입은 줄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번엔 요소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생산 요소 공급의 탄력성이 만약에 크다면 탄력적이라면 대체할 것이 많은 거잖아요. 대체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 희소성은 줄어든 거죠. 그럼 뭐가 줄어든다? 초과이윤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부분이 줍니다. 뭐가 커질까요? 전용 수입이 커지겠죠. 그리하여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그럼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대체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상대적 희소성을 띠다 못해 절대적 희소성을 띠겠죠. 그래서 모두 다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함에 따라 올리는 소득은 다 경제지대, 지대가 된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 파경을 맞았다 이런 표현 쓰죠. 파경. 그래서 파레토 지대가 뭐다? 경제지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나오면 그나마 문제를 풀만 한데 얘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다 작다로 함정팔 수 있거든요. 그럼 기울기로 나오면 경기로 기억해 두세요.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 공부했잖아요. 경기. 그럼 공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그러면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죠. 경과 기가 똑같이 간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곡선의 기울기가 작다 그러면 경제지대는 줄고 전용 수입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한번 반드시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기회비용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기회비용. 그럼 기회비용이 전용 수입인지 경제지대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기억하실 때는 MM으로 용용 죽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 수입이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제 2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회 시험 문제. 기억. 리카도는 차 2조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 이게 비옥도의 차이였잖아요.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맞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더 나올 게 없어요, 실은. 그럼 기억이 오면 기억이 없는 애를 지워볼까요? 2번과 5번이 지워지겠죠. 그 다음 2번. 마샬이 떴습니다. 마샬 똑같죠. 줌마이, 기계장비 등 그 내용. 그래서 단계는 존재하지만, 단계는 취하지만 장계는 깬다. 줌마이.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의 대표자 기계장비 등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니까 얘는 상대적 희소성을 띠는 생산 요소란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소멸합니다. 그래야 니은이 오니까 니은이 없는 또 4번을 지워버리면 이제 답은 1번과 3번 둘 중 하나예요. 1번과 3번. 그럼 이 문제 풀 때 디귿은 보실 필요가 없겠네요. 왜? 둘 다 디귿이 없잖아요. 그 디귿은 보나마나 틀린 문장이겠죠. 그럼 리을이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리을부터 볼까요? 마르크스는 전마죠, 여러분. 마르크스 뭘 싫어한다고요? 사회주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를 끔찍이도 싫어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차간 수송비의 차이가 위치별로 수송비가 차이가 나고 그것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한 건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죠. 위치지대설. 그래서 리을이 틀렸네요. 맞나요? 그럼 리을이 X인 순간 리을 들어가 있는 3번을 또 지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티넨이 나오면 위치지대설이에요. 입지교차 지대설이죠. 위치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한 계제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이런 내용 없어요, 여러분. 한 계제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가 아니라 한 계제의 매출액과 우등지의 매출액의 차이, 그게 비옥도의 차이고 그게 차익이었잖아요. 차익지대설이었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절대지대설은 또 마르크스죠. 전마. 답은 1번입니다. 3번.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기억. 호이트에 의하면 여러분 선호한다 기억나세요? 선호한다. 선형이론. 부채선자.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그 얘기였죠.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부채선자 선형 이론이었어요.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뻗쳐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망의 축이 있으면 교통망의 축에는 누가 위치한다고 그랬죠? 고소득층이 위치해서 산다고 그랬죠.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 반대편의 경공업,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 공장을 둘러싸고 사는 건 누가 둘러싸고 산다? 저소득층. 그때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바로 붙어 살아주지 않으니까 중간에 누가 완충작용? 중소득층이. 고중저소득. 그래서 경제적 차이가 도시의 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이유로 도시가 발전하는 걸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었죠. 특히나 고소득층 위주로만 이때 설명을 해서 욕을 먹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의 설명이 맞죠. 그래서 기억이 없는 애를 지우면 2번과 지금 4번이 지워지고 그 다음 니은, 래쉬는 래쉬 우리 입지이론에서 여러분 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에 비용을 줄이면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은 에이 무슨 소리야 수요를 키우면 되지. 반대이론.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싸우지 마 합치자. 비용과 수요의 격차가 제일 큰 곳에 들어서면 이윤 극대화 이론이었죠. 그 내용. 그래서 니은의 래쉬 얘는 수요 이론이었습니다. 최대 수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수요가 제일 큰 곳에 위치해서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다. 수요콘이었습니다. 수요콘. 수요 원추형.
그래서 레시오의 수요콘에는 수요만 있다. 그래서 높이는 수요량이었고 전체 최적은 총 수요량이었고 수송비를 부담하게 되는 건 수요자였던 거죠. 수요콘에는 수요만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니은이 5인수인가 니은이 없는 1번과 3번을 지워버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지금. 그 다음, 디귿. 티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다.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티눈에는 고립된다, 왕따 당한다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